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배탁 시간입니다. 석준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같이 해결하고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선 내용도 좋습니다. 혹시 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출가하면 동국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스님들은 학비가 완전히 무료인가요? 그리고 스님들을 위한 기숙사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가하면은 전액 무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무료가 아닌데 그 종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종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동국대학교가 이제 중구 필동이라 해가지고 지금 서울 저 남산 밑에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 기숙사는 그 동국대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기 우이동이라 해가지고 강북구 우이동 화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화계사 큰 절이 있는데 그 밑에 화계사 바로 밑에 백상원이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게 스님들 기숙사예요.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 다니는 스님들은 그 백상원에 머물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동국대학교까지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에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백상원에서 거기서 이제 예불을 합니다.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법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상원에서 거기서 예불을 하고 아침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까지 이제 오는 건데 보통 스님들은 일반 버스 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학인 신분에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어느 정도 승납이 되고 여유 있는 분들은 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스님들이 그냥 자동차 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사람들한테 뭐 스님들이 무슨 차를 타냐 이렇게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게 생필품 같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는 것이. 그래서 스님들이 뭐 어떤 고급스럽고 너무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거는 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자동차도 타긴 하는데 학인 신분에 있는 스님들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게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백상원에 있는 스님들은 주로 이제 그 백상원에 차가 있어요. 봉고차.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양한 다음에 봉고차가 이렇게 타고서 스님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 봉고차 한 번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1학년, 2학년 스님들이 일찍 와야 돼요. 왜냐하면 동국대학교 와가지고 또 정각원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 안에. 그래가지고 정각원에 와가지고 또 예불 드려야 돼요. 거기 정각원은 또 스님들이 백상원에 있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거기서 예불 드리고 또 법당 청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주로 이제 1, 2학년 스님들이 일찍 옵니다. 그래가지고 백상원에 있으면서 여기 동국대학교까지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 일찍 와가지고 백상원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동국대학교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하고 법당 청소도 하고 또 학교 한가운데에 있는 불상 앞에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여름이든지 더울 때는 불상 앞에서 또 예불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같이 백상원에 있는 스님들은 동국대학교에 매일같이 이렇게 등하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동국대학교 백상원 스님들의 기숙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들어올 때 불교학 전공으로 들어오거든요. 안 그런 스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도 출가해가지고 다른 과로 들어온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스님은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 경찰행정학과 간 스님이 있었어요. 출가해가지고 불교학과든지 선학과, 인도철학과 들어오지 않고 보통 이제 세 개의 과가 이제 불교 대학이라 해가지고 단과 대학이 있는데 불교를 공부는 이제 본인은 불교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 생각했는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행정학과. 그래서 그 스님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경찰행정학과 가면 뭐냐면 경찰들이 해가지고 뭐 범인 체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체포술 같은 거 막 그거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같이 특별하게 스님이지만 경찰 행정, 경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직접 가가지고 그 공부하는 스님도 있었고 또 다른 스님은 경영학 공부하는 스님도 있었고 또 문학을 좋아하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국문과 가는 스님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뭐 이렇게 국문과 그다음에 경찰행정학과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데 또 공부 잘하는 스님이죠. 그 정도 갈 정도면 거기는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기 힘듭니다. 근데 스님이 이제 간다는 것은 자기 의지든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스님들이 있고 스님 가운 경우에는 그거 상관없이 불교학과든지 뭐 선학과 들어왔다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다른 과 가서 이렇게 그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또 제가 한 스님 가운데 좀 특이한 스님이 뭐냐면은 연극, 영화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스님은 와가지고 불교학원 안 하고 매같이 연극학과, 영화학과 가서 그 수업을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뭐 유명한 연예인도 있는데 이 스님이 막 그 학생들하고 친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연예인들하고도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 뭐냐면은 동국대학교는 들어오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불교학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과에 관심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듣거든요. 불교학과든지 불교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스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뭐 스님들 나름대로의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다른 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국대학에서 공부한 스님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자유롭게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포교 같은 거 할 때 일선에서 포교할 때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이 사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 힘든데 거기서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회 나와 가지고 점포 포교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는 학교예요. 4년대 일반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과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과목, 여러 종류의 학문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중앙승계대학교는 승가대학교 아니에요. 거기는 스님들만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중앙승가대학교도 특징이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나 특징은 뭐냐면은 현대적인 시스템에서 현대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갖추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지방의 승가대학, 강원이라고 하는 옛날 그 강원 교육은 전통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곳인데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는 좀 현대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학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석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있고 교수 스님들도 다 이제 박사급 정도 되는 스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현대적인 그런 학문을 하는 것은 공통점이긴 한데 승가대학교는 그래서 스님들만 있기 때문에 좀 동국대학교는 완전 틀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승가대학교는 스님들만 모여 있고 기숙사가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그 기숙사 내에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바로 옆에 있긴 있어요. 공간이 좀 따로 분리되어 있긴 한데 승가대학교는 기숙사가 이제 학교 내에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 스님들만 공부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고 동국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구 스님들은 학예사 저기 학예사 밑에 백상원이라는 것이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해가원이라 해가지고 평창동 쪽에 그 기숙사가 있어요. 그건 좀 독특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 기숙사가 좀 멀리 있고 떨어져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승가대학교는 학교 내에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스님들만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의상스님에 대해서 알아봤죠. 의상스님의 법성계
제가 아까 구절 한 구절만 말씀드렸는데요. 법성계에 이렇게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우보익색 만호공 중생스기 등lik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법성계에 나와 있는 의상 선생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우리를 갖다 이익하게 하는 보배 같은 그런 것이 온 우주에 꽉 차가지고 그것이 비같이 쭉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그 자기 그릇 따라서 중생수기 등lik이라 해가지고 하늘에서는 수많은 보배들이 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막 다이아몬드도 떨어지고 금 떨어지고 뭐 오만 가지 금은보화가 떨어지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서 그 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릇이 큰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은 그 바다같이 다 받을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법에 대한 마음이 종기만한 사람은 종기 고만코빼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법비가 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법비를 받느냐 못 받느냐,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자기 그릇에 따라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을 바다와 같이 크게 쓰면은 모든 부처님의 법에 부처님이 가르침의 법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으면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름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